을목, 일간, 6일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라는 이 시점, 현재라는 이 달은 음력으로는 10월이고 11월을 이야기이지만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음력 10월의 개를 이렇듯 음의 기운이 극승한 중지곤 괴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동짓달에 들어있는 가장 추운 이 시기에 일량이 희생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질외복해로서 이렇듯 땅 밑에 천둥우레가 있다. 그래서 질외복해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자, 현재라는 이 금년도 2023년의 11월과 12월의 이야기. 자, 금년도 2023년 개묘년 을목 일간에게 있어서 이 개묘년이라는 의미 자체는 편인의 기운 속에 이렇듯 비견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시간대입니다. 어떠한 내적 요소의 배움, 수용성의 기운과 그리고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기운들이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11월이라는 이 시점에는 해묘, 이렇듯 한목이라는 이 글자의 형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음의 기운이지만 마치 봄날을 연상하는 그 기운과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개묘년의 개해월, 음의 기운들이 극성하게 이 기운을 나를 부추기는 에너지로서 작용하죠. 그리고 12월 갑자월입니다. 겁재의 기운이면서 편인의 기운이 또 여기에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자체가 100% 나를 이렇듯 부추기는 이 에너지로서 작용을 합니다. 100%. 자, 6일주들 을사, 오류, 을축, 을해, 을묘, 을미일축 모두가 다 여기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강력하게 이렇듯 부조해 줬었을 때 너무나 태양한 이 기운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누가 나를 데리고서 사업을 같이 해 우리 쪽 회사로 들어와 이 말만 듣고 사직을 한다든가 다시 말해서 퇴직을 하는 그런 경거망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잘 되니까 투자에 정말 투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는 더욱더 부모님 관점에서는 마치 내 자식을 계속 좋은 음식을 해서 먹여주는 그런 상이지만 을목적 입장에서 태양한 나머지 극태양 현상이 벌어지면 내 모든 에너지가 마치 스모손처럼 부풀어지는 그 상이 되고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형태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너무나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수동적이면서 아집에 물들 수 있다. 오로지 고집에 의해서 어떠한 투자를 강행하고 사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고집에 의해서 사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또한 사업을 한답시고 뛰쳐나오는 그 집이 좁으니까 늘 빈다는 이사적 요소의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죠. 불필요한 이사가 되는 거죠. 불필요한 이사. 이게 6일주를 대변하는 을목 일간적 요소에서 이야기이죠. 그리고 애정, 사랑 이런 부분도 그다지 반갑지 않는 시간대죠. 건강적인 측면, 내 에너지가 너무 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목국, 토를 극하게 돼 있죠. 자칫 잘못해버리면. 그리고 금의 에너지 자체가 이렇듯 관의 에너지 자체가 힘을 못 쓰는 상이 되니까 재관의 기운이 사실 힘을 잃어버리는 상. 그래서 돈도 명예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우리 돈 그리고 명예라는 힘. 자, 명예라는 관입니다. 직장, 직책, 직위를 이야기하죠.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자칫 잘못해버리면 흉으로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육친적 요소에서 을목 일간적인 요소가 여성이라고 하면 이 재적인 요소는 시어머니나 아버지를 뜻하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뜻하고, 그리고 처를 뜻합니다. 자, 처, 돈, 부자 간의 정이 깨지고, 말 그대로 부부지간의 정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명예라는 이 직장, 직책이라는 이 부분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지 말기 위해서 조금은 내적으로 성숙할 필요성이 있죠.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서 절차 탁만한 시간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험생적인 입장에서는 공부에 집중하는 몰입도는 좋겠지만, 그렇지만서도 자칫 잘못해버리면 방 안에서 꿈틀꿈틀 그냥 시간만 가기를, 이런 형태의 운의 에너지를 맞이하게 된다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떠한 투자를 섣불리 하는 것보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개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기 투자를 하는 거죠. 남한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투자, 이건 취미생활,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악기,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예술적 행위, 이런 부분들에 차라리 몰입하는 것이 내 자신을 바깥으로 내세우는 아웃풋적인 요소의 이 기운을 맞이해야만이 운이 개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운의 요소를 개복시키자는 것입니다. 좋게끔. 그래야지 재물도 들어오고, 다시 말해서 명예도 들어오고, 직장, 직책, 주기적인 요소에서 경거망동함이 없는 그런 행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자, 건강적인 측면은 자칫 잘못해버리면 정신적 요소에서 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그러니까 정신적 건강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적인 측면. 정신건강, 수인성, 정신병. 자, 공황장애가 있느니 나는 정신병이 있어요. 이런 요소에서의 몰입이 되어버리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냥 바깥에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방에 처박혀서 그냥 야한 영화나 본다든가 그렇게 빠지면 갈수록 몸은 신약하고 정신은 피폐해지고 정신이 병이 드는 것이죠. 육체가 병이 들면 정신도 자칫 잘못하면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신 합의를 올리해서 정신과 말 그대로 육체적인 요소, 그리고 인생이라는 방향성,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나아갔을 때 이런 삼박자가 맞았을 때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을목 일간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자,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자, 일간적 요소에서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득 없는 빚 좋은 개살과 같은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것이죠. 자, 을사일주 먼저 시작합니다. 을사일주적인 입장에서는 마치 이와 같죠. 양력 11월달 자체는 그렇듯 여행 이동수의 기운이 세집니다. 을사일주는 자, 여행 이동수의 기운이 세다. 여행, 이사,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직이라든가 이런 퇴직적인 요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을 갔을 때도 건강적인 흉이 생기지 않게끔 주의를 하고, 이럴 때는 의 을사일주 주인공에 있어서는 관제 구술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 연애 이 부분도 자칫 잘못되면 흉이 될 수 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를 했더니 갔더니 인터뷰를 해보니까 결국은 내 재능이라는 이 꽃을 인정해 주길 싫어하는 상대방이 되더라. 자, 모든 것이 안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11월에는 주의를 하자. 그러나 12월에는 나의 재능의 이 꽃 을사일주적 개념에서는 아웃풋적인 이 요소의 기운이 자리할 때 이렇듯 결과론적으로 양력 12월에 기람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암묵적 관계에서 합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간목이라는 큰 인간적 요소에서의 인연법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등락개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미꽃이 큰 나무를 타오르듯이 말 그대로 유목이 강목을 기대어서 이렇듯 타오르듯이 꽃을 피워내는 것이죠. 등나무가 마치 타올라서 큰 나무에서 꽃을 피우듯이 주변 세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리에 능하고 명예를 주관해가는 이 을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을사일주가. 그래서 재능의 꽃을 만발시켜라. 그랬었을 때 11월 바다는 12월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 행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굳이 11월 달에 움직였다는 사랑 싸움이 되고 자칫 좋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 관제도 다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이직적인 요소도 마찬가지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을사일주 여러분, 11월보다는 12월에 본인의 일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을사일주적 개념에서 만약 이러한 시점을 놓치게 됐을 때, 원래 개념 자체는 양력으로 8월, 9월에 은연 중에 8, 9, 10월에 기람이 있었던 이 부분을 놓쳤던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급하게 부안해동 올 것이 아니라 내년도 1월을 생각하십시오. 2024년 1월을 기대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서 을사일주적인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자, 이동수, 부안해동에서 움직이는 이 기운들은 그다지 본인한테는 좋지 않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을류일주, 편간의 기운이죠. 아주 강한 편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관의 기운이 살인상세가듯이 지금 11월과 12월의 수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듯 을목의 이 꽃을 마치 강물리로 떠오르게끔 하고 있는 상이 됩니다. 금년도 개매년 편인의 기운 속에서 전략 정보를 수행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투자를 했다 별 이득 없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빛 좋은 개살과도 같은 그러한 투자적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라는 11월과 12월에도 경거망동함이 없어야죠. 자, 우리우일주적 개념에서는 금년이라는 이 시간대 자체가 동업협보를 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해버리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좋지 않는 소식, 그래서 이직, 퇴직, 퇴사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었고, 이 우리일주적 개념에서 지난달 8월달, 특히 7, 8, 9월달을 놓쳤었을 때, 양력으로는 8, 9, 10월을 놓쳤었을 때 차라리 내년도 1월을 보라. 우리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월을 보십사. 을요일주와 을사일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래서 현지라는 이 측면에 있어서 이 현지 이 달, 내 에너지를 모두 다 집중시킬 수 있는 이 에너지. 그러나 이 몰입도에 의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어떠한 아집적 요소에서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일주 마찬가지겠습니다. 동업자적인 요소에서도 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일주적 개념에서는 주의. 자, 어떤 주의를 하냐. 함부로 퇴사하지 마라. 자, 이직적 요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애정이라는 이 측면은 별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도 사실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금년도에 신경성 계통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해서 가야 되니까. 자, 건강은 그냥 중이다. 관제 구설 이런 부분도 그냥 평입니다. 평. 그래서 우리 일주적 개념에서는 여하튼 금년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하수상함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정신적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듯 아웃풋적 요소로서 나아가자.
그냥 전략만 짜고 정보만 수용하고 만 잊지 말자. 차라리 자기 투자, 자기죠, 자기. 남의 타인한테 투자하면 안 된다. 개발, 취미생활, 그리고 어떠한 요소에서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부도 내년까지는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이 우리 일주적인 이 요소에서는 2024년이라는 이 시간대와 2025년이라는 때를 보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자, 울축일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아무리 조금 세심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시간이라는 이미 이 한 곳에 머무르게끔 하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에 짬을 내서 이렇듯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수입을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고서 사주 상담을 하든 명리 상담을 하시든 해야 된다는 것. 저는 경험의 수치가 제 뒤에 있는 저 자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누적된 분들이야 어마어마하겠지만 수만 명 이상을 상담을 했으니까 그 속에서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1000년 전 2000년 시대에 그냥 사주 책 속에 나와 있는 명조를 보고 무슨 통계학적인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한다, 명리를.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세를 빌어서 자기가 최고인 양 이야기를 떠들고 하지만 실상은 눈에 있는 고수들이 득도, 다시 말해서 명리적인 이치의 도를 깨우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그분들은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실력은 있지만 남을 쉽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남을 가르치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요소에서 이 명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정신도 맞고, 다시 말해서 선한 사람이 이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타인을 상담해 주는 그 이치 자체가 흉암 속에서 기람을 추구해 가게끔 만들어야지, 악인이 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울축일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편재의 기운이지만 이 축자 속에는 이렇듯, 자, 편인과 그 다음에 이 보석과 같은 금, 편관의 기운, 그리고 기토라는 편재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을축, 일축, 축이라는 이 글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조들이 있죠. 진흙탕이니 뻘받친 시궁창이니 하는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합니다. 자, 혐오스러운 말들을. 그가 알고 있는 이 축이란 땅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축이라는 이 기운은 지택님, 땅 밑에 연못이 있는 상입니다. 금의 기운이 가득 들어있는 연못. 이 을목의 꼬득에 있어서는 마치 매화꽃처럼 한 뜰기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시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무토라는 이 을목 입장에서 정제를 불러서 화라는 식상을 만들어내고, 신금은 병화를 또 불러내지 않습니까? 다 자칫 말해서 화라는 이 요소, 여름의 영화로움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토는 간목을 불러들이는 상이고, 그러한 이 명식, 일주적인 이 요소를 가지고 축토는 썩은 땅이고 냄새나는 시궁창과 같다.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조들에 의해서 명리, 정통적 명리가 훼손된다는 것이죠. 자, 편재의 기운을 갖고 있고 편인의 기운, 애널리스트적인 성향과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앞을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는, 그리고 자기 억제, 자기 통제감이 있는 이런 명식의 주인공들이 바로 울축적인 요소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을축, 일축. 지금 금년도라는 이 시간대가 이렇듯
편인과 비견의 기운, 그리고 지금 양력 11월 개월도 편인과 정인의 기운이 이렇듯 와서 금년이라는 시간대에 이렇듯 해, 목, 목기운을 더더욱 충만시키고 해자 속에서는 무, 갑, 임, 갑목이라는 이 기운이 이렇듯 있죠. 그러면서 12월이라는 이 시간대에 갑자월이 됩니다.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이렇듯 땅 밑에 양의 기운이 드디어 자라나는 그런 상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자궁 속에 그 태반에 한 생명이 탁 깃드는 이 시간대가 바로 일양. 그래서 일양이 시생하는 달을 동짓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기운이 드디어 번쩍 생명으로서 서서히 자라나는 그 시간대. 그리고 축은 이양이 자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택임키라고 합니다. 이말림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말림이라는 것이 무엇을 임한다 이거겠습니까? 자, 이말림. 벼슬자리에 임관한다 할 때도 임을 쓰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알고서 부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이 현재라는 시간대, 이 울축일주적 개념에서는 이렇듯 11월이라는 시간대도 봄의 기운을 만들고, 그러지만 명식 속에 만약 자라는 글자가 사주 명궁에 있다. 그러면 수국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가 자칫 잘못해버리면 쓸데없이 퇴사를 한다든가 이런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쓸데없는 투자를 한다든가 똑같은 맥락 이야기가 반복되죠. 전자 이야기를 했건만 이렇게 반복적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울축일주는 갑자월이라는 이 시간대에 갑목을 타오르고 주변의 세를 이용해서 내 이치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내년도 1월을 향해서.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는 자축합동, 동짓달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흙으로서 을목이라는 이 질환, 다시 말해서 약초와 난초와 같은 이 상황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언덕으로서 토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축합토, 토로 묶인다의 개념이 아니죠. 음양오행의 기운은 묶이는 게 아닙니다. 항상 회전을 하고 움직이는 변화의 상이죠. 불변한다 이 개념 자체는 사시 계절이 항상 24절기 70 이후라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불변이라 하지만 이런 상 자체는 다시 변화의 상을 촉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울축일주적 개념에서 이렇듯 이런 시간대 자체는 결국은 12월 달에 동업회법의 기운 그리고 12월에 있어서는 재유를 추구하는 그리고 내년도 1월은 명예를 추구해가는 그런 시간대 여행을 하는 것이죠. 재물과 명예를 자, 우리 울축일주 여러분 여하튼 의미로운 시간 여행을 하시고 그리고 여하튼 불필요한 이직이나 퇴사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자. 자, 사랑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유야무야 이 보통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울추적 일주적인 개념에서는 건강적 측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울사나 우리 일주에 비해서. 자, 관제구설 그다지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을의 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의 일주 시간을 절약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을의 일주 정인의 기운 그 속에서는 이렇듯 간목이라는 이 글자가 지장간 속에 암장되어 있죠. 그래서 오로지 지금 현재 이 월의 이 기운들이 다
이렇듯 비견과 겁재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모든 것이 세력을 이루는, 자칫 잘못해버리면 우울창처가 밀림과 같은 그런 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습한 이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벵갈로 숲이라고 합니까? 방갈로 숲이라고 합니까? 마치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이 유목 자체, 우리는 이 을목을 많은 사람들이 잡초니 또는 이렇게 풀과 같은 그런 상으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음목을 뜻합니다. 음목.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에게는 차나무나 동백나무도 이 을목에 해당되고 매화꽃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밀과 보리 이런 것만, 풀과 같은 그런 잡초 같은 것만 을목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 사람의 한계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양목과 음목의 차이. 음목은 유연함이 있고 말 그대로 간목은 쭉쭉 뻗어나오고 굽어가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아집스럽지만, 을목은 새를 이용해서 타오르는 등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 창을 다루는 창병들, 그 창병 그리고 칼자루에 쓰이는 이 나무 자체, 목재 자체가 등나무를 쪼개서, 중나무를 찌고 말리고 쪼개서 그걸 만듭니다. 다듬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히 당신들이 알고 있는 뭐 풀이니 이런 것이, 꽃나무니 이것만 단순히 을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을의일주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간대에 전자 이야기했다시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퇴직을 한다든가 어떠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십시오. 별 이득이 없습니다. 자, 신중한 행보, 무엇보다도 신중한 행보, 자기 투자, 자기 개발을 하십시오. 자, 자기 투자, 개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취미 생활. 자,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서서히 자기 투자에 대한 시간을 갖고 정보 전략을 수집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정신을 건강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릇도 건강해야죠. 그 그릇이란 게 무엇입니까? 육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자, 을의일주에 대한 이야기 약식으로 이렇듯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적인 측면 이 부분들은 여하튼 정신적인 요소에서의 피폐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 관제구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상도. 아시겠죠? 사랑, 애정 이런 부분도 그냥 보통. 자,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NO. 자, 다음은 을묘일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을묘일주. 자, 을묘일주적 개념에서는 그나마 비겁의 기운으로서 이렇듯 11월 달을 작용을 하죠. 금년도 이렇듯 또 일주 자체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해묘, 다시 목국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렇지만서도 이런 에너지 자체는 분가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을묘일주는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독립, 분가, 동업, 새로운 사업. 이 부분은 정말 따지고 가십사.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의. 각별함. 친구말도 듣고 또 어머니 이모 같은 그런 분들, 평소에 나를 챙겨주셨던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 별 이득 없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투자적 요소에서 주의를 하자. 자, 그와 같은 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직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생각하지 마라. 사랑, 연애 이런 부분도 그냥 보통이니까. 또 건강적인 측면, 자, 건강적인 요소에서는 목기운이 아주 충만한 시간대죠. 그렇지만서도 술은 조금 자제해야죠. 기분 좋게끔. 하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 이 을묘일주적 개념에서는 그다지 크게 흉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겠다. 자, 관제구설 이 부분도 그냥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을미일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일주. 이상 정리를 하고, 자, 을미일주. 자, 을미일주의 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죠. 자, 미토성에서는 미토는 식신이라는 정화와 그리고 을목의 기운, 그리고 기토라는 온화한 땅이죠. 그래서 이 온화한 땅 속에 이렇듯 밝은 빛이 품어나오듯이,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 자체는 지금 현재라는 11월 자체를 해, 묘, 미 오로지 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금년도라는 이 2023년과 양력으로 이렇듯 11월이라는 이 시간대 자체를 봄을 만들죠. 그래서 의욕 있는 이러한 시간대, 그렇지만 이런 의욕 있는 이 시간대에 섣부른 투자는 주의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투자는 주의를 하자, 신중하자 이겁니다. 자, 건강적인 측면은 양호입니다. 관제 구설 부분도 뭐 그다지. 그리고 애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말 그대로 하자면 남성적 시각에서는 저와 내 어머니와 다 동료들 간의 화, 이런 상이 되죠. 순탄하죠. 여성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수평적인 요소죠. 그렇지만 남성적인 입장에서 사랑 연애운은 더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편재, 그러면서도 식신이라는 이 기운을 갖고 있는 미식가적인 성향, 그리고 자존감, 자기애로 무장한 이런 기운들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상 자체는 양력으로 7월째에서 8월 7일이라는 이 들녘에 이렇듯 벼가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는 그 상 속에서 이 나달들이 연걸어가는 것이죠. 우윳빛 액체를 가득 머금고 어디를 향해서? 가을을 향해서 알곡지게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을미일주적인 요소의 물상적 개념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누렇게 서서히 물들어갈 그 기운들이 더위가 있는 시간대에 들녘에는 이렇듯 벽꽃이 만개해 있는 그런 상이 이 을미일주의 그림이다. 하여튼 섣부른 투자는 주의하고 건강적인 요소나 관제구설 이런 부분들은 무방하다. 이러한 이 을미일주적 요소에서의 이 현재 이런 11월의 시간대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그러니까 우울창창한 봄 속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신앙한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죠. 술이 잘 받듯이 간의 에너지가 좋아져 있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술이나 먹고 있다, 이건 좋지 않죠.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기획하고 정보 수집, 전략 이런 시간대에 있다. 자기 투자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듯이 나아가야지 내년이라는 시간대에 이 간목이라는 큰 대림목을 벗삼아서 이용해서 그 꼭대기에 꽃을 피워낼 거 아닙니까? 을목 여러분, 아무쪼록 편안하고 행복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을목 6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